메일 오본 HR 스터디 행정해석 두 번째 강의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1강에서 임원을 놓고 근로자이냐 사용자이냐의 개념을 한번 짚어봤다면 두 번째 강의 학원 강사로 대변되는 이 근로자성에서는 프리랜서, 즉 사업자이냐 아닌지 근로자인지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일상에서 사실 학원 강사로 대변되긴 됐지만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사용자,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자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질의 내용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질의 내용은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의 내용보다는 문장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단 압축을 해봤습니다. 질의 첫 번째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에서 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근로자인가요? 해서 뒤에 이렇게 업무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길게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은 뒤에 꼼꼼하게 볼 거니까 질문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션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여차저차해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입시학원에서 강의하는 다른 학원 강사 이분은 근로자입니까? 라고 해서 근로 형태를 다시 이분에 맞춰서 질의를 했더니 근로자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되실 수도 있는 거라 질의 회신의 단편적인 질의 내용과 회신 내용만으로는 감을 잡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쓰실 수 있는 법적 개념과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저희 근로기준법 2조에는 정의 규정이 나와 있으시죠. 1항 1호에 근로자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분을 저희가 근로자라고 하고, 이런 분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분은 프리랜서, 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법적 개념만으로는 현업에서 바로 판단하기가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법적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 판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으시죠.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을 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여러 가지 다른 계약의 이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라 판단한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 근로자. 종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러면 프리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그러면 이거겠죠. 종속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략 이 정도의 판례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굉장히 많으시죠. 13가지 정도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지표는 섞이게 되실 테니까요. 어떤 거는 조금 더 근로자 같고 어떤 거는 조금 더 프리랜서 같이 섞이게 되시겠죠.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성을 따진다고 판례는 제시하고 있고, 앞에 질의회신의 답변이 누구는 근로자, 누구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져봤을 때 조금 더 혼재되는 비중이 프리랜서나 근로자에 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많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인사규정 등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느냐, 즉 근로자이냐, 요것도 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그걸 지켜야 되느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큰 트럭의 지입차주 같은 분들은 그게 회사 차량일 수도 있고 본인의 차량이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나 청소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청소도구나 경비도구가 본인의 것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제공했는 거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근로자라면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라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고용을 해서 업무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겠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떻게 보면
8번까지 이윤 창출의 손해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까지는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보는 지표들입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인지,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급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고, 특히 이 마지막의 지표들 근로소득세에 4대 보험을 드는지 사업소득을 넣는지 3.3% 공제를 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인정을 받는지, 요것들은 회사에서 조금 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지만 특히 요 세 가지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학원 강사 혹은 트레이너 강사님, 배달앱 종사자분, 대리기사님 분들 등등등 조금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종사하시는 그 분들을 무조건 근로자다, 아니다,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판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저희가 학원 강사를 대변했던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나누는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3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조직에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